어린이집 선생님한테도 제가 되게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네네. 막 그리고 결국은 다 똑같구나. 사람이라는. 네. 사실 PD님들은 이 멘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멘트인지 모르시죠,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요. 진짜 네. 나오기 어려운 말이죠. 진짜 나오기 어려운 말이에요. 우와, 이게 엄청 사람들이 두 분은 어떻게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신 건가요? 저는 사실 알고리즘에 많이 뜨셨죠. 제가 가장 처음에 남겼던 댓글이 기억나요. 자폐 어머님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 올린 그 영상이 있으셔가지고 댓글 달았었죠. 이 영화 너무너무 보고 싶다. 우리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해가지고 댓글 이제 달아가지고 그게 감사하게도 또 그때 기억에 댓글에 좋아요가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좀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제가 댓글 달아서 이제 알게 됐었죠. 맞아요. 저도 알고리즘에 뜨긴 떴었는데 네. 사실은 엄청 좀 아빠와 아이의 놀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 되게 유익하다, 좋다 생각은 하다가 교수님이 그 댓글 달고 바로 마팔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바로 팔로 했었어요. 팔로 그때. 해주셔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오는지 1년 넘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영화가 네. 1년 전이죠. 그러면 엄마들 사이에서 교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눈앞에서 말해도 되나요?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다른 게 보통은 센터 혹은 치료사분들이 추구하거나 올리는 어떤 내용들은 엄마에 관련이 돼 있거든요. 엄마나 아이. 네네. 그 정도에서 딱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이 올리는 것들은 아빠가 주도하게끔 만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죠. 음. 아빠들한테 어떤 걸 알려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네. 우리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는 거고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보는 거지. 네. 아빠한테 애 좀 봐줘, 애랑 좀 놀아줘. 여기서 그쵸. 끝이 나죠. 인스타 한번 딱 보여주면은 이렇게 놀아주면 된대라고 했을 때 너무 쉽게. 그리고 교구들도 있지만 네네. 또 집에서 충분히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상호작용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사실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과 부모의 시각은 사실 정말 궁금하긴 해요. 언제부터 우리 아이가 정말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지 인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빨랐어요. 왜냐면 아. 물어봐도 저만큼 빠르게 느낀 사람이 되게 드물었거든요. 그럼 내 아이가 몇 살 되죠? 15개월, 17개월. 15개월, 17개월 빠르셨네요, 진짜. 네. 근데 모를 수가 없었던 게 저는 피부가 항상 빨랐어요. 영유아 발달 검사를 하거나 네. 관련한 책을 봐도 네. 내가 한 번도 뒤처진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돌 이전까지는. 네네. 걷는 것도 빨랐고 뛰는 것도 빨랐고 심지어 단어도 빨리 했고 아. 상호작용도 너무 잘 됐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한 13개월, 14개월쯤에 애가 뭔가 너무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와도 뭔가 인사도 안 하고 네. 쳐다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동생도 얘가 혹시 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야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에 너무 빨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흔히 그 이론에서 적어져 있죠. 부모님이 착각을 한다. 혹시 청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폐라고 생각을 못했고 네네. 얘가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엄청 싸웠거든요. 그래도 뭔가 저는 되게 미묘하게 아 이거는 네.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다 했는데 네.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도 제가 되게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네네. 애가 뭔가 다르지 않냐. 그런데 선생님도 웃으면서 어머님이 조금 예민하신 것 같다. 그쵸.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애들보다 살짝 느린 것 같으니까 어머님 말대로 센터를 한번 가봐라. 근데 20개월에 갔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빨리 말해준 거네요. 왜냐면은 어머니께서 먼저 그렇게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말해주지 어린이집에 그 말 쉽게 못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먼저 몇 번이나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말이 어머니 아들들은 좀 느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저한테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느린 적이 없었어요. 느린 적이 없었던 애가 이제 와서 느리다는 것은 아 뭔가 문제가 있다. 사실 저도 제 아이들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 엄밀한 편집이라는 걸 해요. 아이들이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것들은 솔직한 말로 노출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래도 내 아이의 어떤 나쁜 모습을 보이기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의 희수를 SNS에 노출시켜야 되겠다는 정말 어떤 계획이라는 큰 결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되게 개인적인 이유로 노출을 했거든요. 음. 뭔가 대의적으로 자폐에 대해서 알린다 이런 거보다는 요즘의 시대가 네네. 아이들이 어른을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애들이 엄마한테 소리를 듣는다거나 선생님한테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 무섭다, 조심해야지 뭐 예전처럼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런다고 해서 울거나 뭐 무서워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는 되게 무서워요. 알려지는 거. 유명한 사람. 그런 용도가 솔직히 좀 컸어요. 이 SNS를 시작할 때 희수에게 어떤 방어벽이 돼줄 수 있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몰라서 무서워하잖아요.
자폐 네네. 스펙트럼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소리 지르고 때리고 네. 혹은 나한테 가까이 왔을 때 뭔가 되게 무섭거든요. 네, 내가 네, 딱 긴장을 하게 되고 무섭고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가라고 했을 때 톡 이야기해서 되게 뭔가 같은 외형에 마치 진짜 미지의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쵸, 제가 희수를 그쵸. 키우기 전에는 저는 그랬고 근데 막상 키워보니까 분명히 나와 다르지만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점점 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사람들이 이런 좀 사랑스러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분명한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는 네. 인간다운 모습, 그리고 네네네. 사랑스러운 모습, 그리고 결국은 다 똑같구나, 사람이라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운영이 되다 보면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어떤 질문도 있을 것이고 일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의 어떤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각각 두 가지 그룹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은 뭐예요? 정말로 많이 듣는 질문은 네. 저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자폐일까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로. 엄마로서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 없는 부분이고 대학병원을 가자니 2-3년이 걸리고 대기가 그쵸. 그렇다고 센터에서는 이런 말을 답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말 못한 이유랑 좀 비슷하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참 정말 고민했어요. 원장의 말에도 그걸 방어하고 하신 분들이 사실은 있다 보니까 그 객관적으로 말 못하는데 결론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욕을 먹더라도 저는 말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그럼 어쨌든 답변을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되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건 똑같아요. 센터를 먼저 가시고 그렇죠. 병원을 네, 네, 대기를 하시고 네네네. 지금 당장 아이가 자폐냐 아니냐 뭐 발달이 느리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오늘 아이랑 상호작용을 더 하고 눈 한 번 더 그렇죠. 맞춰주고 그렇죠. 사랑한다 말해주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자꾸 행동의 이유를 찾다 보면은 내 자신이 그냥 우리 아이를 몰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항상 저도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이가 저희가 접근할 때도 자폐라고 해가지고 아이 우리가 치료하는 접근이 달라지거나 현재 상태에서 좀 느린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로 사실 아이에 대한 거지. 이렇게 좀 더 애정표현도 해주시고 좀 더 안아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희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예시수가 9살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여지는 모습들이 사실은 아까 교수님하고 말하는 것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실패나 어떤 좌절하는 모습을 숨긴다기보다는 안 올리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 어떤 희수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올렸을 때 그 모습이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폐는 희수. 제가 하는 행동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거나 편견들이 많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좀 그래도 정제된 모습들이 많이 올라오죠. 요즘엔 특히 9살이 되니까 점점 더 인지나 뭐 자기의 그런 주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욕은 아니지만 나쁜 표현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가끔 때리기도 하고 흥분해서 오히려 전에는 전혀 없었던 행동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릴스 네네. 춤 같은 거를 네네. 갑자기 저한테 보여주겠다고 네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다거나 네. 기능이 필요한 의사소통이 아닌 상호작용들 있잖아요. 재미를 위해서나 뭐 아니면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네. 갑자기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야경이 너무 예쁘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지금 저 밖에 불빛이 너무 예뻐요 혹은 뭐 노을이 아름다워요 이런 식으로 정말 좀 부모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 PD님들은 이 멘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멘트인지 모르시죠 사실은. 야경 멋있어 예뻐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요. 진짜 나오기 어려운 말이죠. 진짜 나오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혹시 보미님에게 희수란 어떤 존재예요? 이거는 다 똑같을 거예요. 부모한테 자식이 가지는 어떤 가치는 이게 장애고 비장애고를 떠나서 그냥 진짜 그냥 내 세상, 내 우주. 너무 되게 보편적인 말이지만 네. 부모가 되면은 이 말이 공감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말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게 네. 없어요. 어떠한 단어로도 사실은 이제 그래서 아이를 낳아보면 어른이 되고 세상이 바뀐다 이거를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고 이게 근데 뭐 내가 장애아이다 얘가 자폐기 때문에 나도 되게 특별하고 너도 되게 특별하다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 이건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관계구나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애가 자폐고 장애기 때문에 내 인생이 되게 힘들고 고달프고 또 부모 자식이지만 우리는 다르고 우린 힘들어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삶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애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도 되게 중요한데 자기도 모르게 내 삶을 되게 갉아먹고 있다는 걸 느끼기가 어려워요, 엄마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고 자식을 봐야 나한테 있는 특별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고 어떻게든 다 살아가고 결국에는 이것도 일상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려운 말이지만. 이번에 보니까 타이레놀 영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게 되셨어요? 이게 타이레놀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을 항상 꾸준히 만드는 게 저는 사회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건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니까.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영상을 만드냐면 원인에 대해서 불확실한데 마치 부모 책임인 것 마냥 전가를 하는 이야기들을 봤을 땐 무조건 그 영상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게 엄마의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네네. 그렇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너무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뭔가 잘못해서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혹은 내 스스로도 아직 이렇게 딱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망가지죠. 맞아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구나. 안 그래도 나 때문인 것 같은데 사회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100% 무너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라 천재지변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딱 길을 가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내가 비를 맞았는데 내가 오늘 우산을 안 챙긴 탓이야 할 수 없잖아요. 나올 때는 맑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그런 영상들을 항상 꾸준히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게 사실 제 어머니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나중에 전화 오세요. 혹시 제가 임신했을 때 뭐 약을 하나 잘못 먹었는데 혹은 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 원인을 막 찾으시더라고요. 전혀 말씀인 것처럼 아니죠. 정말 천재지변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저한테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거든요. 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내가 아이를 뭔가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실수로 인해 만약에 이게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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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진짜 근데 많이 네. 쓰네요. 아니 전에 책도 있거든 제가. 그래서 1년에 한 권 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책을 출간하는데. 책 증정식이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우와 이게 엄청 사람들이 제가 잘 읽겠습니다. 아유, 책을 감사합니다. 좋아해가지고 너무 즐거운 대화 좋겠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저는 진짜 정말 즐거웠어요. 상담 가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솔직히 현재 지금 힘든 상황에서만 보통 말씀하시는 많은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네.